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는, 제가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주제로 전해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조금 앞당기겠습니다. 법원에서 떠드는 매우 심각한 시나리오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다. 그 말 외에는 제가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번에 이 선관위가 정말 뻘짓거리를 하는 바람에 투표 용지가 엄청나게 부족해졌죠. 그래서 몇몇 지역에서는 투표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투표의 차질이 빚어졌다기보다 투표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송파 지역의 투표용지를 열어봤더니 송파 지역은 투표가 밤 10시까지 계속되죠. 정원호가 이기고 있다, 오세훈을 앞서고 있다 라는 그런 보도가 한참 진행될 와중에 이른바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오세훈을 지지하는 사람들, 송파에 살던 사람들은 일부러 바득바득 더 뛰어나와 가지고 투표를 했겠죠. 실제로 보면 투표율이라든지 투표 결과라든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송파 지역의 일반적인 오세훈 득표율은 60%인데 바로 문제가 된 몇몇 투표구 여기에 오세훈 득표율은 무려 80%입니다. 이게 뭔가 영향을 미쳤다. 뭔가 잘못된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자, 아무튼 이 심각한 사태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이상한 시나리오가 떠듭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악용을 해서 법원이 윤석열 무죄를 만들려고 한다. 재판부, 특히 내란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 12부 여기에서 윤석열 무죄 만들기가 시작되고 있다 라는 얘기들이 지금 들립니다. 자, 제목이 조금 부정확한가요? 아니면 제목이 주는 이런 뭐라고 합니까? 그게 좀 약한가요? 임팩트 약한가요? 자, 무죄 음모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윤석열 무죄 음모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투표용지 부족 사태하고 윤석열 무죄하고 이거 어떻게 연관이 된다는 거죠? 예, 연관이 매우 충격적으로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듣고서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던데, 예, 자,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자, 지금 송파 투표구 사태, 지금 거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잠실운동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아주 무법천지라고 하죠. 원래 여기가 대한체육회 몇몇 단체들의 사무실이 있는 곳인데 여기 출입을 현재 막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들어가려고 했다가 시위대들한테 두들겨 맞는 사례도 생기고 험한 말을 듣고 쫓겨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자가 쫓겨나는 거는 물론이고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대진년이다라고 지목이 돼가지고 두들겨 맞는 사태가 생깁니다. 대진년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단지 그리고 더 웃기는 게 뭐냐, 얘네들 자기들이 막 검문 검색을 하고 막 그래요. 검문을 한대, 검문을 지들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자, 지금 여기는 그 초기에 소위 말하는 뭐 20대, 30대 젊은 층의 분노라고 했는데 그 젊은 층의 분노는 없어지고요.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보수, 극우 틀딱들이, 틀딱 보수라고 하잖아요. 틀딱 극우들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층의 참여는 대폭 줄고 있는데
틀딱들의 참여는 계속 늘어나죠. 문제는 기자들 중에서도 이런 틀딱들의 이 난동을 마치 엄청난 뭐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인 것처럼 옹호하는 그런 기자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아유 어디서 그런 것들이 다 기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갑자기 붙잡아 놓고 간첩이 아니냐라고 한대. 그래 놓고서는 발길질 주먹질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대. 심지어 무슨 뭐 이 참가자 중에 한 사람 가방에서 중국어가 쓰여 있는 뭐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제가 볼 땐 이거 무슨 학습지 같은데 중국어 공부한 것 같은데 이 중국어 공부한 자료가 나왔다고 갑자기 간첩이다 라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뭐 두들겨 패고 아주 쇼도 아니래. 미친 거지 이거. 야 진짜 뭐 이런 자들이 다 있나 몰라요. 괜히 자기들끼리 흥분해가지고요 이 종이 가지고 있던 여성들을 폭행했답니다. 그러면서 대진년이다 그랬대. 자 대학생 진보연합 대진년인데요. 그 두들겨 맞은 사람 대진연합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래요. 하여튼 기가 차서. 하여튼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극우 진영에서는 이번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삼아가지고 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 내란 진압을 뒤집어 엎겠다. 자신들이 지금 현재 판을 뒤집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송파 투표소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송파 투표소 왜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그건 간단해요. 극우 진영에서 이번 사태를 자신들이 무슨 혁명이라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걸 자꾸 만들기 위해서 계속 장작을 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동들, 극우 진영의 이런 태도가 성공하기라고 보기는 어렵죠. 성공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 윤석열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리고 조희대를 비롯한 적폐 법조 카르텔은 이런 사태를 이용해서 윤석열을 무죄로 풀어주려고 하고 있다 이거야. 예. 그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답니다. 이게 서초동에서 소문으로 떠들고 있는데 소문치고는 꽤 그럴싸해요. 자, 윤석열이가요 엊그제 메시지를 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냈느냐? 송파 이 투표소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냈다고 합니다. 이때가 평양 무인기 소동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적재 재판이죠. 이적재 재판이 있기 직전에 윤석열이가 자기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말을 전달을 했대요. 기도하고 있대. 윤석열이가 기도를 해요. 윤석열이가 어이구 기도하시겠네. 제가 아는 한 윤석열은요 무교예요. 내가 이 양반하고 등산도 몇 번 다녔잖아. 내가 이 양반의 종교 이런 거 안 물어봤겠어? 무교라 그랬어. 무교. 그러면서 자기는 불교 쪽하고 더 그 인연이 있다. 난 불교 쪽이 더 좋더라. 마음은 그쪽이다. 나한테 그랬어. 당시 제가 불교 방송 다닐 때입니다만. 그랬었어. 근데 이제 와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이고 기도하세요. 가짜나서 진짜. 아이고 그러는 놈이 뭐지? 뭐 건진법사니 뭐 이런 사람들 왜 무정스님 이런 사람 왜 자꾸 불러다녔나? 왜 그 사람하고는 이렇게 번질나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진짜 아이고 참 가짜는 뽀시래기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그쵸? 진짜 이런 걸 보고 가짜는 뽀시래기라고 밖에 더 말하겠습니까? 아휴, 자 아무튼 보니까 웃기고 있네 그러시 클럽 지키는 기도 울었대요? 아이고 네 진짜
아, 윤석열이는 남묘호랑갱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일본 일본 종교죠. 예. 남묘호랑갱교. 예. 원래는 그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뜻이랍니다. 아무튼 뭐 남묘호랑갱교. 예. 뭐 그렇대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이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상 보면은 윤석열이는 송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시위 사태를 살살 부추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지난 토요일 날 종합특검의 2차 소환 조사가 있었는데 이 2차 소환 조사 뭐 9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고 반란죄입니다. 반란죄. 군사 반란 수괴.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반란은 우두머리가 아니고요. 군사 반란은 수괴입니다. 반란 수괴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9시간 동안.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이가 뭐라 그랬냐. 아, 이거는 호소용 계엄, 메시지용 계엄이었다. 무슨 호소?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선관위 문제가 있다. 부정선거에 문제가 있다. 요거를 알리기 위해서 메시지 계엄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얘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얘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했다는 거야. 이번에 종합특검에 불려가가지고. 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봐라,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봐봐라. 선관위가 얼마나 개판이냐. 내가 이 개판이라는 걸 알고, 선관위가 개판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계엄한 거야. 나 내란에 일으킨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참.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까지 뻘소리 한 거, 그것의 근거가 이번에 송파에서 있었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돼버린 거야. 윤석열이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좋은 변명거리, 핑계거리로 삼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야 뭐 그럴 수 있지. 아이고 뭐 내가 윤석열이라도 그러겠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이런 식의 논리를 누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판사들, 일부 적폐 판사들, 뭐 조희대 부근에 있는 자들이겠지. 조희대를 중심으로 한 적폐 판사들이겠죠. 걔네들이 지금 그런 논리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원 내부에서 진짜 섬뜩하게 떠돌고 있는 시나리오. 서초동에 지금 꽤 흉흉하게 떠돌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판사들이 이번 송파에서 있었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콱 물고서는 이거를 핑계거리로 쓰는 거야. 윤석열을 무죄로 풀어줄 수 있는 핑계거리. 그와 관련된 시나리오입니다. 자, 선관위가 얼마나 막장이냐. 지금 이번뿐만 아니라 선관위 아시다시피 취업 부정 사태도 있었죠. 그런데 취업 부정뿐만 아니라 봐라.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보듯이 선관위가 개판 아니냐? 그 개판이랑 이번에 다 드러나지 않았냐? 그래 맞아 드러났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계엄 정당할 수도 있겠네. 윤석열의 얘기가 아니고요. 판사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야, 아무리 그렇지만 선관위가 막장이라고 해서 계엄 선포하는 거 이건 더 막장 아니냐. 막장을 막장으로 막는다는 게 돼? 그리고 계엄이라는 게 뭡니까? 계엄은요. 전시, 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비상대사태 병력으로 치안 유지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계엄이에요. 선관위가 이 개판이라고 해가지고 계엄하는 거 아니야. 이 자체가 사실은 독재자의 사고방식이지. 저 개판이네. 야, 군대 투입해. 뭐야, 얼라도 아이고 말이야 진짜. 응? 자, 아무튼 말이 안 됩니다.
설령 선관위에 막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가 있느냐? 이게 내란 재판에서는 악용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어떻게 악용되느냐고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개소리지만 지금 법원 내부에서 떠도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되게 섬뜩합니다. 근데 되게 그럴싸해. 어떤 내용이다? 계엄 선포는 전시, 사변 등 특수한 비상사태 때 그때 선포하는 겁니다. 선관위에 비록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교정하거나 그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 말이 안 돼요. 따라서 윤석열 12.3 계엄의 불법성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막장 행태를 볼 때 계엄의 진정성이나 혹은 선의는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불법이긴 하나 아이 동기는 뭐 선의 아니었어? 동기는 나쁘지 않았잖아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내란은 좀 그렇고 직권남용선에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뭐야? 내란이 아니라 직권남용이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되게 심각해져요. 내란죄는요 대통령의 재임 중에 소추가 가능하지만 직권남용죄는 재임 중 소추가 안 돼요. 근데 진짜로 웃기는 게 뭡니까? 윤석열 기소가 언제 됩니까? 윤석열 탄핵되기 전에 기소가 먼저 됐어.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이게 사태가 심각해져요, 이거. 그럼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돼. 탄핵은 탄핵대로 돌아갑니다만 기소는 잘못됐다는 게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된다? 윤석열 무죄 나와요. 이거 섬뜩한 얘기입니다, 이거. 섬뜩하죠. 자,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생긴다? 자, 대통령은 재임 중에 소추가 안 돼. 그러니까 윤석열 그 당시 공수처가 체포하라고 그 체포영장 받아갔잖아. 예, 그것도 무효가 돼버려. 그러면 뭐가 된다?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그것도 무효야. 지금 말이야 윤석열 내란 세력 측에서 추정하고 있는 내용들 다 그냥 성립이 돼버려요. 지금까지는 윤석열이나 그 내란 세력들이 택도 아니는 소리 한다라고 했지만 현실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계기가 어디라고? 시작이 어디라고? 선관위 사태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섬뜩한 문제예요.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얘기가 서초동에 지금 떠돌아다녀.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이거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거 진짜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조희대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거. 그리고요 지금 내란 우두머리 재판 계속 지연되고 있죠. 내란 우두머리 재판 계속 지연됩니다. 왜 지연되겠어? 이런 걸 다 염두에 둔 거야. 이렇게 보면 뭡니까? 조희대가 이번 사태를 기획한 거 아니냐? 처음부터 짜고 친 거 아니냐? 의심 가능해 안 해? 가능하지.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죠?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왜 자꾸 지연되지? 지금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데 때마침 이 문제가 생겼어. 뭡니까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이거?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내란 세력들이 반격을 시작을 했어요. 내란 세력들이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어.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재명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조희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풀려나봐 어떻게 될 것 같아? 대한민국은요 이때부터 진짜 내전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윤석열 쪽 이재명 쪽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시위가 벌어질 거예요. 그 시위는 분명히 충돌로 이어질 겁니다. 경찰 처음에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질서 유지를 하겠지.
근데 어느 순간 경찰 내부에서도 분열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윤호개인 경찰, 우리 진보 진영 쪽에서는 경찰 나눠질 거예요. 군대는 그럼 안 그럴 것 같아? 그 상황이 지금 그 상황에 지금 우리가 시작 부분 초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조 털레요 뭐 한강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지금? 정신들 차려요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야.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진짜. 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윤석열 재판, 내란 우두머리 재판, 체포방해 사건, 외환죄 1심 이런 게 있습니다. 1심은 내란 우두머리 무기 나왔죠. 체포방해 사건은 2심 9년 나왔죠. 외환죄는 1심 30년 나왔죠. 군사반란수계 이제 사형이 될 수도 있고요. 허위사실 공표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뭐 윤석열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재판 아까 내란 우두머리 재판 요게 나가리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체포방해도 나가리가 되고 외환죄 둘 다 나가리가 돼. 게임 끝. 우리 끝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해요 이거.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 풀려납니다. 직권남용죄 기껏해야 벌써 1, 2년 징역 1, 2년이면 돼. 근데 지금 이미 윤석열 1년 넘게 지금 감옥에 있었잖아. 징역 1년 선고하고 해버리면 어떡해? 바로 석방이야. 자, 이거 지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민주당 탓할 때예요. 그런 식으로 탓 돌리는 거 아닙니다. 에? 언제 민주당에서 막았어요? 이재명과 시민들이 함께 막은 겁니다. 12.3 계엄도 시민들이 막은 거예요. 민주당이 막은 거 아니야. 민주당이 언제 움직인다? 시민들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분열 왜 생겼느냐? 시민들 사이에서 분열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문조 털레이온이 어쩌는 이런 얘기 왜 합니까? 한강 새똥 돼주길? 아이고 진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이가 다시 돌아오게 생겼다고. 여러분 이거에서 이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 누구가 동지네, 누구가 뭘 했네, 그렇게 해서 그 얘기가 지금 입 밖에 나와요. 이번에 지금 장동혁이 지금 국힘당 대표인 장동혁이 그 서울시장 선거 전면 재선거 선거 소청 낸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 밤중에 지금 투표를 열었는데 뭐 최고위원회 열어가지고 아마 통과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 왜 그러겠어요? 단순히 선거를 다시 하겠다가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윤석열 무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조이대 탄핵 더 늦추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검찰개혁 또 물 건너갑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시 정각입니다.